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화요일장 변동성이 상당히 강한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다 상승 전환을 했지만 또 언제 하락 전환을 할지 불안한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거듭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주요 경제 지표가 나올 예정이고요. 또 간밤에는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고 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시장의 흐름의 특징을 잡아보자면 지금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 또는 주가 흐름이 부진했던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그러한 흐름이 뚜렷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철강 관련 종목들이 그러한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신에서 살펴볼 수 있었지만 골드만삭스가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보다는 리오프닝에서 리커버리 쪽으로 관심이 돌아서고 있다. 이러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발표될 1월과 2월의 경제지표 그리고 3월에 있을 양화 또한 중국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확인해봐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필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볼 테니까요.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 또는 오늘 잘 가고 있는 철강주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귀를 쫑긋 세우고 진단쇼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재필 전문가 그리고 보정 전문가와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종목 고민까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인사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태리님이 가장 먼저 출석 체크를 해주셨네요. 네, 두목 전문가님은 안 나오시나요? 라고 저를 또 찾아주셨는데 은근히 태리님 좀 츤데레이신 것 같아요. 되게 안 찾는 것 같으면서 저를 자꾸 불러주시네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태리님. 그리고 연희미니 파파님 안녕하세요. 저에게 천사 같다는 예쁜 댓글까지 남겨주셨고요. 한 번 더 위로 간다님, 절파고TV님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인미니 파파님께서는 세아 베스트 지주를 들고 와주셨는데 아무래도 오늘 아까 제가 언급을 했었던 철강 관련 종목이다 보니까 시간이 된다면 진단쇼에서 꼭 진단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전문가님, 이재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하기는 했지만 이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확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화장품 이쪽으로 매수세가 몰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철강주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철강주를 비롯해서 이 리오프닝 확산 기대감이 어디까지 확대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짚어주세요. 자, 일단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얘기는 시장에 나온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됐죠. 그리고 우리 설 연휴 전부터도 마찬가지 1월 달부터 리오프닝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중국의 코로나가 또 창궐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심해도 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최근 들어서는 우리 2월 11일부터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 그 단기 비자 발급 중단했던 거요.
그걸 2월 11일부터 재개를 했습니다. 그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그 단기 비자 발급 중단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2월 18일부터 업무 재개를 했고요. 자, 근데 뭐 지금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좀 방문을 하려고 단기 비자 신청한 그 건수가 뭐 2배 이상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재료로 딱 나오면 재료로서 가치는 점점 작아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어제 뭐 지금 최근 들어서 아모르퍼스픽 같은 종목들도 2월 10일 날 장중에 고점을 찍었었죠. 요거는 우리나라가 단기 비자를 발급한다라는 그런 얘기 딱 나오고 고점 찍고 밀렸습니다. 그리고 철강주 얘기를 좀 이렇게 앞에 앵커님 해주셨는데요. 철강주는 뭐 물론 중국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중국 모멘텀 말고 튀르키예에서 지금 지진이 굉장히 크게 났죠. 그래서 그 튀르키예 쪽에 철강사 한 3개 정도가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중국 리오프닝 뭐 기대감 플러스 그 튀르키예 지진 관련되는 모멘텀이 좀 같이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철강주들이 어제부터 좀 꿈틀꿈틀 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명인들여복귀 시간에도 이 철강주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철강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 모멘텀도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일정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3월 4일 날 양회가 개막이 됩니다. 양회라는 거는 전인대하고 정협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양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정책들을 내놓거나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심심찮게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일들도 좀 나오고 있죠. 뭐 전에 백지 시위를 비롯해서 또 뭐 우산 시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좀 시위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중국인들이 뭐 한 3년 동안 그냥 문을 이렇게 닫아 걸어 놓고 있다 보니까 삶이 굉장히 팍팍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인민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지 않고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양회 때 이런 대규모로 조금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국 모멘텀들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뭐 지속되리라고 볼 수는 없고요. 말씀드렸듯이 그 양해 기간에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한번 좋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좀 지금 현재 상태까지는 그냥 좀 들고 가 보시고요. 내지는 저점 매수를 좀 노려보시고 양회 때 뭐 어떤 좋은 얘기 나오면 그때는 일단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이 중국이 그런 분석 자료들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올해 중국 시장이 뭐 한 24% 급등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요. 그 반면에 다른 쪽들도 찾아보게 되면 중국도 이제는 뭐 과거처럼 리오프닝을 한다고 과거처럼 전 세계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반도체 같은 것들은 뭐 우리나라 제품들 안 사 쓸 수가 없으니까 사다 쓰겠죠. 하지만 이 중국도 중간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던 것들을 내재화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도 인건비가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그렇게 좋은 큰 파급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은 저는 중국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역시 미국 쪽 관련되는 부분들일 텐데요. 이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지금 러시아산 원유를 굉장히 많이 사다 쓰고 있어서 이 뭐 아직까지 유가나 뭐 이런 부분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뭐 다른 쪽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면 이 유가 부분들도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연준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놓고 보지 마시고 중국 관련되는 모멘텀을 보시려면 그 양회 때 뭐 그때 어떤 부양 정책이 나오면 뭐 그때까지는 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중국 리오프닝 이 큰 틀에서 살펴본다면 중국의 양회를 기점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있지만 앞서 전문가님이 짚어주셨던 이 지진 소식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각도에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희미니 파파님, 오늘 저 점심 뭐 먹을 거냐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도 고민 중이에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희 미니 파파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 진단쇼는 역시나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군침이 돌거든요. 배가 너무 고프고 진단쇼 끝나면 이제 점심을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메뉴가 좋을지 추천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연희미니 파파님께서 남겨주신 세아 베스틸 지주고요. 18,950원에 7%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이 상승세가 얼마까지 갈까요? 상승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계속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오늘 1.67% 상승 중에 있고요. 19,490원으로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을 더 극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세아 베스틸 지주 얼마까지 상승이 가능할지 알려주세요. 자, 주식 투자를 할 때 제가 항상 당부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주식도 마찬가지 장사랑 똑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가 만약에 그 전에 매수하셨으면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조금 뭐 지금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요. 조금 너무 급하게 그렇게 좀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말씀드렸듯이 뭐 이 철강주들 뭐 이런 부분들은 움직인 지가 뭐 어제도 급등을 했었고요. 이 세아베스틸도 마찬가지였죠. 자, 뭐 지난주 금요일 날 7%대 그 다음에 또 어제 5.6% 정도 올랐는데요. 자, 어제 종가가 19,170원이니까 뭐 어제 좀 이렇게 올랐을 때 최근에 매수하셨다라면 그때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만약에 이 주가가 쌀 때 좀 사서 기다린다라는 기분으로 주가가 안 좋을 때, 뭐, 그럴 때 좀 매수를 하셔갖고, 바닥을 길 때 그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아마,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굉장히 큰, 그런 수익을 얻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이미 주가가 며칠 동안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에 저항선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12월 달에도 이 세아베스틸 지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때가 있습니다. 자, 11월 초, 뭐 11월 달에 쭉 올라와서 12월 달에 고점을 좀 기록했는데요. 자, 지금 뭐 이 주가 있는 거의 뭐 수준 근처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 조정은 한번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요 거래량들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늘어나고 기관들의 매수가 지금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들 같은 경우도 이 외국인들에 의해 올라왔다기보다는 이번엔 기관들에 의해 올라왔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저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서 그렇게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오래 길게 갖고 가지 않는 매매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정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철강주들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양선을 뽑고 있지만요. 다른 종목들 이렇게 보면 양선을 뽑은 종목보다 음선을 뽑은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 가능한 뭐 그런 구간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조정을 좀 받는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18,000원 아래 구간 정도 그 정도까지도 빠질 수는 있습니다. 자, 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중국의 양회에 대한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은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모호한 자리에서 들어가셨습니다. 조정을 좀 받더라도 이게 뭐 내 수익률에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가격대에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올라온 가격에 진입하셨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고요. 뭐 저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그때는 좀 들고 가셔도 되겠지만 일단 지금은 성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청자님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길게 내가 산 가격보다 지금은 수익 났지만 뭐 좀 어느 정도 손해 나는 그런 구간까지 가더라도 감수를 할 수 있으면 뭐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지금 현재 보시면 만약에 이번에 들어갔다는 전제 하에 드리는 겁니다. 빨리 수익 나고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뭐 그런 성향이시다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차익 실현하고 나중에 조정받으면 그때 매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2만 원 정도가 여기 저항선 근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고점 찍은 가격이 2만 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시청자님 성향이 어떠신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어제 들어갔다라는 그 가정하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뭐 기다릴 수 있는 성향이니까 들고 가셔도 돼요. 하지만 뭐 일단 최근에 들어가셨다라면 일단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아 베스티지주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시간적인 여유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진입을 하셨다면 현재 그래도 수익을 갖고 계신 상황이니까요. 차익 실현을 하고 조정 시에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을 짚어주셨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신다면 조정을 받더라도 조금은 더 보유를 해보자 이런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연희미니 파파님 잘 판단해 보셔서 세아 베스틸지주 케어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점심 메뉴를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너무 맛있는 메뉴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중에 태리님께서는 의상이 짬뽕 국물이 튀어도 괜찮은 의상이니까 짬뽕이나 뭐 회덮밥 이런 거 먹으라고 마라탕 소스 이런 거 튀어도 괜찮으니까 추천을 해주셨는데 또 되게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은 거예요. 언제 또 이런 옷을 입고 그런 음식을 먹어볼 수 있겠어요. 흰 옷을 입으면 절대 못 먹잖아요. 제가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덮밥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되기 전에 추운 날 이렇게 회덮밥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회덮밥, 마라탕, 그리고 짬뽕 이 세 가지 중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러버수기님 안녕하세요. 맞아요. 출석 체크만 하면 괜찮죠. 서단계 1년차님도 와주셨고요. 콩콩이님 안녕하세요. 준호님 안녕하세요. 종목 고민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SP 시스템스. 네, SP 시스템스 평단가랑 보유 비중은요? 예, 30%에 네. 30% 9,550원이요. SP 시스템즈 9,550원이요. 네. 오늘 진입하신 건가요? 아니요. 2주 된 거, 3주가 되는 것 같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 손실을 보고 계신데 시간적인 여유 또는 금전적인 여유는 지금 충분히 갖고 계신가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SP 시스템즈 어떻게 보면 좋을지 플랜 세워달라고 해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SP 시스템즈 들고 와주셨고요. 진입하신 지는 한 2주가량 됐다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급등을 했고요. 이 SP 시스템즈도 로봇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 있는 종목인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고요. 전망이 좋다면 어느 정도 가격까지 노려보고 플랜을 세우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예, 이 로봇 관련되는 부분들, 이 SP 시스템도 분명히 관련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종목이죠. 로봇 자동화 제조 시스템 같은 것들, 이런 거를 구축하는 기업이고요. 겐트리 로봇을 주로 하는 그런 기업인데, 겐트리 로봇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 TV 같은데 반도체 공장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공중에 천장에 뭐 이 기계 같은 것들, 로봇 같은 것들이 매달려서 그 천장에 저 달린 레일을 타고 움직이면서 뭐 물건도 집어 올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그걸 겐트리 로봇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이런 부분들은 로봇 관련되는 부분들은 대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똑같고요. 미국도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인력이 400만 명이 부족하다, 200만 명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 베이비붐 세대들, 이들이 좀 은퇴를 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일부 또 은퇴를 벌써 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어디 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인력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 이렇게 좀 와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 자동화 쪽으로 가야 되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치킨을 튀길 때 치킨 튀기는 로봇도 나오고요. 또 바리스타 로봇도 나온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벌써. 그래서 점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로봇 쪽들 같은 경우는 모멘텀들이 점점 우리 실생활 곁에, 우리 생활 곁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구 한 로봇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심상치 않게 나오는데요. 저도 그게 그렇게 허황된 얘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근데, 산업 전체로 본다라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SP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37억 정도가 됐는데요. 요게 재작년에는 적자였습니다. 매출액 역시 작년에 531억 정도가 나왔는데 재작년에 359억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죠. 자, 그래서 일단 좀 기다릴 수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 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져 간다라면 이 S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좀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약 85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1000억 미만의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거 적용한다라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웃기는 얘기가 될 수는 있을 텐데요. 자, 지금, 커가는 과정을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잘 커왔어요. 자, 근데 올해, 좀 있으면 이제 1분기 실적도 나오고 2분기 실적도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전년동,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충분히 보유를 해 보셔도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향후의 실적들이 좀 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좋은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들고 가시면 될 거고요. 그건 실적 부분들을 확인해 보셔야 될 거고. 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9,500원대 정도면 지난번에 2, 3주 정도 전에 매수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도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오늘 고가 찍은 구간들 10,000원 이상 정도, 이 정도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이쪽이 전고점들 이런 게 있고 음선이 또 커다란 음선이 있습니다. 또 이때 이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도 매도를 한 자리예요. 그렇다면 이 가격대는 좀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이 로봇 산업이 커져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길게 보고 매수를 하셨다라면 보유하시면서 실적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좀 빨리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했는데 물리신 거다라면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 정도를 한 번 정도는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주시면서 시간 투자를 더 해볼 만한 여유가 있으시다면 매수 가격 근처에서 실현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 한번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질문 하나 할게요. 이지필 전무님한테. 네. 전무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전화 문의를 비롯해서 댓글 문의가 많이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황이라서요. 다시 한번 나중에 진단쇼 찾아와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SP 시스템스 로봇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진단쇼 정말 이렇게 접수가 오늘따라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한 번 더 위로 간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에코프로비엠 10만 6천 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위로 간다님, 에코프로비엠 잘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뭐 최근에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오늘도 7%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이미 한 번 더 위로 간다님께서도 수익을 갖고 계시고, 특히나 2월 들어서부터서는 이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무섭게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상승세가 언제 멈출지 약간은 불안하기도 하면서 기분도 좋고 이럴 것 같은데요. 판단을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투자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을 문의해 주신 우리 시청자님처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주가가 쌀 때, 남들 관심 덜 가질 때 10만 6천 원 정도라면 저 밑에 있을 때, 그때 매수를 한 겁니다. 자, 주식도 장사하고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쌀 때 매수를 해서 비쌀 때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는 언제 좀 차익 실현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주식 투자하시는데 좀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좀 현명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양극재 쪽에서 완탑 기업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 IRA 법안 관련해갖고, 중국 쪽을 다 배제를 하려고 그런 상태니까요. 이 소재 쪽들, 이런 쪽은, 좀 우리가 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예요. 자, 그래서, 좀 긴 관점이시라면, 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좀 더 계속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2월 달에 보게 되면 2월 달 들어서만 주가가 60%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쉴터도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라면 제가 시청자님이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길게 보면 훨씬 더 많이 갈 종목이니까 다 정리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절반 정도만 일단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아예 15%만 들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때 지금 매도한 부분 있잖아요. 차익 실현한 부분, 그 부분을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때 또 차분하게 이렇게 매수를 하신다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 길게 보신다라면 들고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 조정받는 구간에서 재매수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절반가량 매도 그리고 조정 시에 재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잘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재필 전문가님과 다양한 의견 들어봤고요.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투자 판단 도움까지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 도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러버수기님께서 손실 줄은 것도 좋은 거 맞죠?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당연하죠. 여기서 만약에 손실이 더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손실폭을 이만큼을 또 줄이는데 시간이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손실을 조금씩 줄이다 보면은 언젠가는 수익권에 진입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러버수기님 꼭 힘내셔서 이 수익까지 꼭 챙겨가시는 날이 오길 바라겠고요. 그런 날이 온다면 진단쇼에 우리 테리님처럼 이렇게 자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리님 정말 축하드려요. 제가 최근에 테리님을 엄청 축하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힘을 입어서 계좌 상황이 굉장히 좋으시다고 또 돈을 복사해내는 그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계좌가 되고 있다. 이런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을 댓글을 통해서 전해주셨네요. 네,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조금 동전이라도 가져갈 수 없을까요? 네, 너무 구질구질했나요? 그럼 저는 다시 저의 본 일을 열심히 하러 본업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쇼 2부는요, 부자왕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진단이니까요, 여러 가지 종목 고민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자왕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두리님께서 보내주신 SAMG 엔터고요. 44,65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눌림 시에 매수를 하다 보니까 20%가 됐습니다. 꼭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 남겨주셨는데, 이 SAMG 엔터가 참 안타까운 종목이에요. 오늘도 5.3%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우선은 44,650원이라는 평 단가 자체가 너무 높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2대 주주가 떠나면서 오버행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막 이러한 소식도 들려오다 보니까 마음도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SAMG 엔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국내 최대 3D 애니메이션 업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키즈 콘텐츠 기획 제작 관련해서는 앞으로 뭐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라는 게 특히나 이제 IPO 쪽에서 들어와서 상장시키고 나면 통상적으로 3년, 5년 동안 기관 투자가들이 뿌려놨던 자금을 회수하려고 엄청난 매물을 쏟아내거든요. 우리 앵커님이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필요는 없는데, 일단 동사에 대해서는 재무적인 거보다는 지금 봐서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물량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좋은 호재거리가 있는데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 즉 25,000원, 뭐 3만원 밑에서 샀던 친구들이 다 챙기고 나오잖아요. 떨어지고 있는데 신호는 내리막인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한들 나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44,000원에서 보면은 또 10,000원 가까이 좀 빠져 있는데요. 비중도 지금 20%나 되고 있고, 눌림시 눌림시 매수하다 보니까 20%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좀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를 때 사셔야 돼요. 주식은 좀 공부하기로는 그냥 떨어지면 싸면 사다 뭐 묻어둔다. 옛날식으로 뭐 묻어두면 자격 투자하면 좋은 줄 아는데, 우리나라하고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도 그렇지만 선진국 우리나라 경제 구조도 틀리고 펀더멘탈에 입각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사이클도 틀려요.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묻어둔다. 잘 가는 종목은 손 꼽을 정도고, 다 하이닉스 지금 잘 가는 것 같지만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뭐 SAMG 엔터 이쪽 관련해서는 재무 정보는 문제 없어요. 근데 뭐 2대 주주가 팔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미 종목이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저점이다 좀 잘 몰라요. 예, 제가 뭐 여기까지 빠질 것 같습니다 하면 그 바짝 돌아오면 참 좋은데 제 말 안 듣거든요. 시장에서의 가격은 전문가 말도 듣지 않고 적정가도 없기 때문에 더 맵대 별로 의미 없어요. CPA 감사 회계사가 아무리 잘난 회계감사가 검사하더라도 감사라는 것은 지나간 찌끄러기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에 디스커버리한 결과물이 우리 회계정보에 나오는 재무제표인데, 재무제표 EPS라든가 요번에 당장 2022년 실적만 하더라도 이게 잠정치예요. 주총이 열리면 또 바뀌고, 그래서 1분기, 2분기 실적도 또 전망이 다르고 또 수정치 나오기 때문에 100% 믿지 마시고, FM 가이드에서 나오는 거라 하더라도 다트에 나온 증권 감독 공시자료를 하더라도 100%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일봉에서는 5만원 고점에서부터 보면은 올라갈 때는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여기 15선을 무너뜨리고 나서는 음봉의 기록치가 장대 양봉의 기록치보다 많이 보이고 좀 짧긴 하지만 연속성을 가진다라는 부분에서 이건 하방 압력이 좀 강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디까지 빠진다는 것보다는 이게 공모 상장한 이후에 25,000원대 매물이 제일 많아요. 여기서부터 지지대가 형성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를 또 좀 들어올 것 같고, 그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빠졌으니까 여기서 더 빠지면 쭉 미끄러지면 연저점이 다 깨져 버리니까요. 17,550원이라는 것이 하방에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사면 안 된다. 지금 갖고 있는 입장이니까 비중을 더 늘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주봉과 월봉의 모든 캔들의 모양은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보인다. 손절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손절하기는 뭐 1억 기준으로 봤을 때 20%니까 2천만 원이 물려 있는 거잖아요. 이런 종목을 자꾸 비중을 짓거나 물타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분봉에 들어가서 한번 봤더니 이게 36선이거든요. 36선은 손자병법의 모든 계략이 다 들어가 있고 온갖 것들이 다 녹아 있는 자리인데 이게 이제 36개는 살기 위한 방책이잖아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돈 버는 건 여기 44,000원에서 48,000원 갈 때 요게 이제 조금밖에 4,000원밖에 못 먹었어요. 주면 그래도 먹고 챙겨야 되는데 떨어지니까 싸구나 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물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44,000원, 4만 다 매도 자리지 매수 신호가 없었는데 너무 일찍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올라올 때마다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36선에 38 또는 4만 원 근처까지는 한 번씩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비중 축소 의견인데 한 방에 다 때리면 좀 아까우니까 반등할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게 어떻겠는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지난번에 34,650원 찍었는데 지금 34,750원이잖아요. 분봉에 60분봉을 봐도 그렇고 보면은 저쪽에 120분봉을 봐도 그렇고 음봉이 길이가 너무 커요. 네, 저는 이런 종목을 매수나 추천도 안 하고 뭐 역배열에서 추천하고 뭐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지만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종목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합니다. 네,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반등할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축소시키면서 최대한 손실폭 없이 빠져나오는 전략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네, SAMZ 엔터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준호님, 맞아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손이 빠르면 꽤 짭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최근 시장이 워낙에 빠르게 흘러가기도 하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목을 못 받았던 그런 섹터들이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정말 손이 빠르고 계속 초집중 상태로 있다면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 싶은데요. 저처럼 이렇게 좀 손이 느리고 그렇다면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은 이지훈님께서 보내주신 MC넥스고요. 46,10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제가 사연을 보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 게 0.68%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3년째 들고만 있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주가가 29,000원 초반 부근까지 밀려났는데 그에 비해서 평단가가 너무 높거든요. 그리고 보유했던 기간도 3년이면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 MC넥스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예, MC넥스가 움직이려 그러면 아무리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인데다가 뭐 자율주행차 이런 내용이 좀 톡톡 튀어나와줘야 움직이잖아요. 액추에이터인데 생체인식 모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인정을 받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맞아요. 그 카메라 모듈, 블랙박스, 자율주행 이런 얘기 나오면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시겠지만 동사가 큐세라,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굵직굵직한 주요 거래처로 본다면 상당히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기술이 아까울 정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 내용으로 움직일 때는 테마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해서는 한번 잠깐 들어가 볼까요? MC넥스. 연간 매출이 1조가 넘어가는 회사입니다. 덩치는 꽤 커요. 1조 2천억, 1조 3천억, 1조. 그래서 꾸준하게 코로나 시절이나 우크라이나 시절까지 왔지만은 1조 대 매출을 올리는 거 봐서는 대단하네요. 영업이익도 한 4년 전에 1,131억, 당기순이익 840억이었는데 계속 줄어들죠. 그러나 적자 나온 회사 있는 거 봐서는 수익을 계속 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지난해에는 지금 뭐 추정치긴 합니다만 이익이 좀 나잖아요, 그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다 나는데 한 4년 동안 회계년도 4년 동안 들여다봤을 때는 제일 좀 부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시점에서의 채무라든가 이런 부채 비율을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재정 상태가 크게 주가의 발목을 잡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본 90억인데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유무상이라든가 주식 배당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유보율이 3,000%가 넘잖아요. 재무 구조 가지고는 문제 삼을 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ROE가 높을 때는 뭐 40%까지 갔던 적도 있고, 지금은 12자리 숫자긴 한데 11%,
많이 나오면 한 13%, 14% 지난해 수준, 그 직전 연도 수준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BPS가 18,000원인데 주가 가지고 비싸니 싸니 포로 따질 이유는 없고 지금 29,000원이잖아요, 현재가가. 근데 이분이 지금 사신 가격이 46,100원이에요. 15%고 3년째 들고 있다라고 하고, 이게 장기 투자에 대표적으로 물먹는 케이스인데, 장기 투자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시장에서의 장기 투자는 성공한 기업들은 반도체가 막 올라갈 때는 반도체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 소부장 주식들이 잠깐 통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고요.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봤을 때 뭐 3만 원짜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먹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사업 영역이 좀 높아요. 사업 포트폴리오가. 스마트폰도 있죠. 가전, 냉장고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예, 5G도 있죠. 그죠? 반도체도 있죠.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는 그래도 든든한 게 있지만, 그 앞으로는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마진이 20% 누리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지난번에 이제 액면 분할해서 주가를 좀 부양하려고 그러다가, 힘들어졌고, 지금 반도체 가격이, 스팟 가격 계속 떨어져. 이제 매일매일 체크해 보이는데, 현물가 그래 떨어지면, 100만이 가서 뭐 수요가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올라가기 힘들다, 이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일단 좋아지려면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빨리 멈추고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되고 물류 비용이 떨어지고, 그죠? 금리도 안정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MC 넥스에 대해서는 펀더멘탈 가지고 따질 건 아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또 이게 분봉이긴 하지만은, 분봉도 내리막이면 아무리 일봉, 주봉, 월봉이 좋아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봉에서 보면은 65,000원 보이죠? 65,000원에서 보면 55,000원. 그 고점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난 내려가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산 정상 밟고 내려가서 지금 힘이, 에너지가 지금 빠져 있는 고갈 상태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모멘텀이 되려면 뭔가 서프라이즈, 쇼킹 같은 뉴스가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뉴스가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단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기술적으로 봐서는 월봉에 들어가 봤더니 음봉이 보이기는 하는데, 잘 보면은 십자 양봉도 보이고 캔들의 위아래 꼬리가 음봉이든 양봉이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뭔가 반등의 실마리를 한번 주가에 반영시켜서 조금씩 추세, 하향 이탈이긴 한데 하향 추세 간격을, 주가 괴리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좁히는, 그죠? 컨버전스 상태가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29,000원에서는 횡보하지 않을까. 근데 이분이 너무 비싸게 샀어요. 46,000원에. 근데 월봉에서 보면은 이 하향 추세에서, 밴드로 봐서는 이런 추세에서 지금 계속 하향 채널에서는 내리막이거든요. 그래서 믿고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리바운딩이 나올라 그러면 이 정도까지 가면은 25,000원 가면은 팔짝 뛰는 아래꼬리에 길게 다는 해머형의 양봉이든 음봉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고점 칠 때 보면은 음봉이 망치가 영망치잖아요. 엄청 세잖아요. 그죠? 해머를 뒤로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빠졌겠습니까? 여기서 쭉 미끄러져서 여기 왔고, 빠진 길이에 비해서는 반등은 3분의 1도 안 돼요. 거꾸로 여기서 추세 길이가, 여기 긴 장기 상승 추세에서의 주가가 2만원짜리가 6만원 넘어갔으니까 3배 났잖아요. 3배 났는데, 기간으로 보면은 2019, 2020년, 그죠? 딱 해서 한 2년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내리막이죠. 2021년, 2022년. 지금은 이제 반등 좀 해볼까 하는 정도지, 씩씩한 아주 힘이 들어가는 그런 상승 그림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가지고 비중 조금 더 실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이 약해요. 거래량 보시면 어때요? 제일 뭐니 해도 전문가가 방송에서 또는 뭐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거래량 보면은 올라갈 때는 말이죠, 죽었던 거래가 솔솔 살아나야 돼. 냄새가 솔솔 나와야 되거든요. 이 거래량이 여기 살아났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지금 거래가 죽었죠. 아주 완전 죽었죠. 씨가 말랐죠. 근데 슬슬 올라와 줘야 되는데 거래가 늘어난 게 안 보이잖아요. 거래가 안 보이는데 부장도 장사가 없습니다. 부장이 이게 올라가는데 힘내십시오 해도 안 가는데 희망 고문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비중 15%니까 더 싣지는 마시고 그래도 자동차 업황에서는 전기차, 수소차가 대세니까요. 거기에 뭐 요 종목 가격 비슷한 게 있으면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은 2차 전지 배터리, 소재주 여기에서 한번 조금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뭐 CNT 관련 나노 신소재라든가 아니면 좀 비싸더라도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뭐 LMF는 양극재긴 한데 그거보다 에코프로가 훨씬 좋고 그거보다는 포스코 케미칼이 조금 전사적 지원이 있으니까 그쪽이 좀 낫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하나 골라서 옆으로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이 종목도 자율주행차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뜰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나쁘지는 않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아직은 아래쪽 자리가 미지근하니까 뜨거워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부분이고 하방이 제가 볼 때는 열려 있어요. 상방문보다는 상방에선 찍어 누르는 압력이 강하고 하방문은 희마리가 없으니까 지지대가 약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25,000원대가 좀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리고 정말 이분은 정말 좋은 종목 주면은 크게 한번 대박 날 수 있는 분이 이분이 3년 동안 두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장기 투자가 좋다는 건데 이런 종목을 장기 떨어지는 거를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거. 제가 종목을 하나 보여드린다면 삼천리, 이 금수강산 같은 거 이런 게 지금 장기 투자의 케이스잖아요. 이 종목은 뭐 아무리 뭐 비싸다 어쩌고 퍼 몇 배 이런 거 당날 얘기해봐야 안 빠집니다. 지금도 딱 버티고 있고 10만 원짜리가 50만 원 근처에 딱 버티고 있는데 이런 종목 지금도 올라가는 지수와 무관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지난번에 부장도 강연 방송 많이 해드렸지만 이 비율이라는 종목이 의료 성형 쪽이거든요. 이 종목이 지금 1,600원, 2,000원짜리가 지금 5,000원대 와 있거든요. 이렇게 그림상으로 보면 빨간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는 것을 뜻하고 지금 돌아와서 다시 이 종목을 본다면 이 종목은 빨간 양봉 구경하기는 좀 힘들고 털은 음봉이 많잖아요.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 지금은 너무 놓쳐서 반등이 들어온다면은 현대기아차가 매출 좀 발생하거나 또 IRA 관련해서 좋은 얘기 나온다면 한 35,000원까지 몸통이 큰 음봉 있죠. 여기까지 한번 세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비중을 좀 줄이고 정말 강한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지 않겠는가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네, MC넥스 보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소재 쪽으로 옮겨가 보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3,000일을 짚어주셨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둥님께서 보내주신 셀트리온이고요. 16만 5천 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네, 셀트리온 최근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거든요. 오늘도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손실을 안고 계신데요. 셀트리온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셀트리온 3인방 있죠. 지하 헬스케어가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뭐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동사도 뭐 관련해서 좋은 얘기들 많이 냈고 백신 얘기도 나왔는데 주가가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건 좋은 얘기는 교과서에 50페이지 셋째 줄에 있는 거고 셀트리온의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눈은 시장 참가자들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큰손이든 간에 이 친구들은 먹을 게 없다. 이 종목은 지금도 팔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도. 저는 이 종목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추천도 하고 5만 원, 20만 원에서 40만 원 갈 때 공개방송에서 엄청 추천했는데 지금은 입 싹 다물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주식은 이론과 현실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의 셀트리온은 재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주가로서는 시장 참가자들로서는 별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코로나 시절에도 주가가 35만 원, 40만 원 갔다가 고점 찍고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많이 빠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많이 빠져도 절반 이상 빠졌지만 여전히 비싸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100만 원짜리도 주가가 날아갈 때는 가벼워서 올라가는 거고요. 500원짜리 동전주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거우니까 빠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무거워서
예, 빠지는 건데 지금 봐서는 주가가 40만 원짜리가 15만에 왔는데도 지금도 하방문이 활짝 열렸어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투자 심리도 좋아야 되죠. 실적도 따라주죠. 모멘텀이라든가 뭔가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은 부장이 얘기 안 해도 거래량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너무 많이 빠진 것에 따른 13만 9천 원 빠질 때 그죠? 그때 한번 반등이 들어왔는데 잘 보시면 20만 원 라인에 들어왔는데 이게 하향 추세 라인이에요. 아직은 정상적인 추세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왔다고 쫓아가면 또 물리거든요. 16만 5천 원이니까요. 너무 여기서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15만 원이 무너지면 볼 거 없습니다. 부장도 힘이 없기 때문에 좋은 얘기해도 안 올라가니까 리스크 관리 해야 되고 15만 원에서 반짝 상승 들어와서 16만 5천 원이나 17만 원 정도 오거든 감사합니다 하고 빠져나왔다가 정말 업황이 좋거나 기관 외국인이 지금 외국인도 큰 손들이 참 눈 빨갛게 들어가는 것이 10년, 20년 수주 막 받고 있는 2차 전지 배터리라든가 이런 관련주에 조금 눈길을 돌린다면 좋은 종목이 많이 보일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도 기대는 못하겠다. 반등을 하면 빠져나오는 비중 10%니까 가볍잖아요. 얘는 여기 비중을 더 실으면 질질 끌려다니고 눈만 뜨면 이 종목 가지고 왜 이렇게 안 갈까 고생하니까요. 빠져나오는 전략에 지금은 포유했다가 반등 시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셀트리온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잘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부자원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아직도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오늘은 또 미국에서 다시 증시가 열리는 날이니까요. 내일 시장 그리고 오늘 오후 시장 잘 대응을 해보시면서 또 오후장 화이팅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